지금까지의 기초 이론을 가지고 질병을 가볍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하면 약과 칼, 또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는 몸 안에 이미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 음식물 스트레스, 약물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포가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질병을 쳐다보면 될 수 있어요. 먼저 소화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화기 하면 여러분들 음식물을 소위 오관과 뇌가 먹어 괜찮겠네, 상하지 않았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들으면 끄끄 토해버려요. 아닌 게 들으면 설사를 합니다. 뇌가 옳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면역세포가 아니면 우리 몸에서는 부정반응을 보입니다. 면역세포가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위에 머무르고 분해돼서 소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뇌에서 뇌신경 항물질과 더불어서 호르몬이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소화효소가, 입에서는 아밀라제, 위에서는 펩틴이라고 하는 거, 장에서는 리파제라고 하는 이 소효소들, 그것들로 해서 음식물이 분해돼서 내려오면서 우리 몸의 소장에서 쫙 흡수가 이루어져서 간으로 해서 심장을 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돕니다. 어떤 음식물 아닌 게 누르면 끄끄대죠. 끄끄댑니다. 내려온 음식물들이 위로 끄끄 올라가다 보면 음식물을 분해시키기 위한 위산과 섞인 것들이 위로 끄끄 올라오니 식도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 강산인 염산이 식도를 자극하니 염산이 셀 수밖에 없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몸이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신경이 불안한 상태에서 식사할 때 아니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아니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위에 머무르면서 싫은 게 들어오니 소화효소가 안 나와요. 그럼 분해가 안 되고 머물면서 썩겠죠. 가스, 활성산소 같은 매연이 생기겠죠. 그 매연이 위 벽을 자극하고 장벽을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긴 게 뭐겠어요? 위염, 위궤양이겠죠. 그 다음에 장에 내려왔는데 안 내려가. 확 쏟아져. 설사, 변비. 그게 뭐겠어요? 위, 장, 벽에서 싫어하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변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뭐겠습니까? 소화 안 되고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된 장내에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화기 질환 어떻게 풀 것이냐? 저 간단해요. 이렇게 풉니다. 소화효소가 잘 나오게 하는 식생활을 찾으면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위장벽이 좋아하는 음식물 종류, 위장이 좋아하는 식사 습관, 그렇게 찾으니 어떻게 돼요? 소화효소 아밀라를 해봤습니다. 골고루 잘 먹었을 때 소화효소가 안 나오다가 몸에 맞게 먹었더니 소화효소가 잘 나옵니다. 몸이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찾으면 소화기 질환은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혈관계 질환하면 뭐가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다양합니다. 심혈관계 질환하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걸 신경 쓰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장수한다 아직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노란 것은 염증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LDL,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수는 기름이 혈액을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안에다 싣고 돌고 남는 것은 HDL이라는 콜레스테롤 안에 싣고 와서 간에다 퍼부으면 간에서 깨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잡수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그냥 혈관을 도는 게 아니라 LDL, HDL 콜레스테롤 안에 들어가는데 자, 그 LDL, HDL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혈관에서 만들어지고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몸에서 쓰는 것 4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서 사실 다 만들어내요. 어디? 간에서.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많은 거 먹어서 병 걸린다? 죄송하지만 그 가치는 0.01%도 안 됩니다. 문제는 LDL, HDL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사이 깨져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바깥에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떡이 되는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혈관 내 활성산소 같은 독소가 생기는 게 문제지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미국에서 발표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약을 너도나도 잡수고 있는 거예요. 고지혈증, 혈전용해제 무서운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혈관 내 모든 영양의 바란스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포인트인데 뇌와 함께 간, 신장 다 협력하면서 혈액의 영양 상태를 조절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약물이 중간에서 깨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잡수고 있던 약물이나 여러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핵심은 뭐냐? 찌꺼기, 염증, 독소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없게 하는 게 심혈관계 질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쉽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자율 조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음식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 생긴 여러 가지 찌꺼기, 독소, 병원에 가시면 다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들어온 찌꺼기는 절대로 약으로 못 내보냅니다. 여러분의 몸에 들어온 찌꺼기는 반드시 여러분 몸 밖에 못 내보내요. 여러분 몸 밖에 신장을 통해서, 피부 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빠져내는 것, 그거밖에는 약물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몸 병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했지만 여러분들의 몸의 병을 없애는 것도 약이, 칼이 아니라 여러분 몸 밖에는 못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당뇨병.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게 당뇨병입니다.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 큰일 나서 소변 당을 빼보내는 거죠. 왜? 혈관에 당이 너무 올라가면 산소가 못 가고 영양소가 세포로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몸은 괴사 상태로 가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응급하게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온 음식물과 세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영양소가 세포 안에 들어가려면 세포 안에 들어온 영양소가 다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이죠. 운동, 에너지 소비죠. 그 다음에 세포가 스트레스 받으면 문을 안 엽니다. 혈관 내에 아무리 몸이 좋은 게 들어와 있어도 세포가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당뇨병은 결국은 음식물의 종류와 마음의 안정과 움직임, 운동, 이 세 가지가 당뇨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인슐린 의존형으로 판단받았어요. 평생 인슐린 맞아야 된다. 제가 판단해 본들 몸의 특성은 양성질 S극이었어요. 근데 현미밥에 우유에 계란에 그다음에 엄마가 차에다 싣고 학원에 학교에 보내고 입실 놓고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면 끝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딱 바꿨더니 한 달 반쯤 지나서 와가지고 인슐린을 하나도 안 먹고 정상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 달에 52단위 인슐린을 맞습니다. 제가 딱 진단해 봤을 때 음성질인데 그분은 콩보리밥에 배추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착 끓이면서 52단위니까 요건 한 3개월, 4개월 잡으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딱 한 달 사이에 인슐린 끊고 정상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뭐였어요? 혈관 내에 들어온 당이,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혈압이나 심혈관계치나 이 모든 것들 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몸이 알아서 풀어낸 것들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데이터는 다 논문 데이터입니다. 석사, 박사 다 논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다양하게 고민하는 사람 39명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 당 수치가 212, 약을 끊고 2주에서 12주 사이에 128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요 분들을 실험할 때 모든 혈액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혈액 데이터 99.99%가 다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70% 실천한 사람은 70%만 좋아지고 90% 실천한 사람은 90% 좋아지고 실천한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 자, 비만과의 전쟁. 요즘 강아지도 난리 났더라고요. 강아지도 옷 입히고 특식하고 대단하다요. 처음 비만인 분들이 좀 덜 먹고 운동하면 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덜 먹고 운동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면 더 땡기는데요. 굶고 1주, 2주에 10kg 뺐대요. 근데 2, 3개월 지나가니까 10kg 플러스 2, 3kg. 6번 시도하고 나서 14, 5kg가 들어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다이어트 못 하겠대요. 비만은 뭡니까? 칼로리 절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더 먹어, 그렐린 호르몬과 그만 먹어,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내 몸의 안정도, 면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 세포의 활성이 올라가. 한 달에 적게 2kg에서 3kg 이상 그냥 빠져요.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학생인데 2개월 한 20일 사이에 28kg 뺀 학생이 있어요. 조건은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꼭 먹자. 그 얘기 뭐겠어요? 활성이 그만큼 빨리 올라가면서 쉽게 빠지는 거죠. 자, 뼈관절. 여러분들은 뭘 쳐다보세요? 골밀 상태가 정말 좋으냐? 뼈가 연결된 관절 사이에 연골과 그것을 갖고 있는 인대와 근육, 이것을 쳐다보게 되는데 뼈관절 질환은 뼈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자, 영양도 여러분 몸이 거부하는 저항하는 음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양성질이니 양인들이 사골 국물을 먹었다가는 염증이 확 올라갑니다. 관절이 오히려 더 망가져요. 뼈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히려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은 몸이 거부하는 영양물질이 내 몸에서 염증이 된다는 사실들. 염증 실험을 해봤어요. 골고루 막 먹었던 사람들에게 식사를 편식을 시켜봤더니 염증 CRP 수치가 툭 떨어지다.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지만
염증 전 세계가 불치입니다. 불치. 소염제, 여러분들 염증 없애주는 약으로 알고 계시지만 소염제는 염증 없애는 약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약에 불과합니다. 염증 없앨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 몸밖에 못합니다. 염증 물질을 차단하고 내 면역세포를 올려서 이 물질을 공격해 염증으로 만들어서 분해시켜서 바깥으로 떼보내면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사진 찍어서 흥분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류마티스 관절 환자부터 일반 관절염 환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죠. 자, 뇌신경계 질환. 자, 여러분들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죠? 물론 정신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영양물질 구성 덩어리입니다. 뇌는. 그리고 뇌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을 먹고 삽니다. 불안, 안정, 자극을 통해서 뇌가 안정, 불안정합니다. 불안하면 뇌 안에 여러 가지 뇌신경 화학물질, 도파민이라든지 아세틸콜린이니 가바니, 셀레토닌이 다양한 호르몬이 있어요. 긴장되면 안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을 생활하는 사람, 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은 몸 안에 이미 영양소가 다 저장돼 있어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뇌신경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몸을 맑게 하는 그 영양물질이 들어와서 뇌신경세포를 제대로 구성하게 하고 그 화학물질을 만들게 할까? 그 다음에 뇌에 어떤 자극이 들어가야 뇌가 가장 기분 좋아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할까? 그게 아까 제가 공의적인 마음의 생활, 뇌신경계는 물질대사 효율을 높여서 몸을 맑게 해주는 것과 사랑을 실천해서 가는 방법인데 얼마나 놀랍냐면요. 얼마 전에 이런 학생이 하나 25, 26살 학생이 하나 왔습니다. 군대에서 정신과로 끌려가서 감금되고 심각한 고생을 하고 온 분이야. 자, 제가 어떠냐고 했더니 부모가 같이 와서 전 문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뇌신경약은 누르는 이완시키는 약이니 약을 끊어보자. 대신 몸에 가스 매연이 없는 맑은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딱 나타나는데 하나도 문제없이 정상돼서 나타났어요. 그런저런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신경 항물질 관련돼서 신경과 환자들 약을 먹고 있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삐뚤어진 환자 20명을 실험해 왔습니다. 식사를 바꿨더니 어떻게 해요? 교감 60, 부교감 40으로. 그러니 정신적인 질환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한 내 몸의 독소로 인해서 뇌세포가 재기능 못하는 것. 커피, 여러분들 잡수고 잠 못 자는 분들 반복되면 불면증 환자가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약물까지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결국은 불면증, 뇌 교감신경계를 긴장시키는 음식이나 그런 자극은 결국은 신경을 불안하게 해서 정신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요소로 인해서 이랬던 것들을 음식만을 바꿨어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신경 불안, 어린 행동 불안한 아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알고 보니까 다 식사 문제였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생태균형의학의 미래, 저는 이런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의 오관과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기, 세포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면 가장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스스로가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에서 내 몸이 음이면 자연을 향으로 내가 4개를 갖고 상대에게 6개를 주고 또 나보다는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음과 양, 나와 너의 중화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면 내 면역계는 최고로 고조되고 가장 민감하게 자연 생태계 잘잘못을 선별하는 기능을 찾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는 태어나서 늙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내 몸이 되는 개념이죠. 그것을 저는 자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변 건강의 미래는 질병 없는 행복한 세상 구현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늘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몸과 음식물, 환경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냐?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몸의 부분과 마음의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서 가장 건강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